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저녁에 밤에 몇 시쯤 취침하십니까? 제가 보통 1시에서 한 2시 그 정도 잡니다. 1시, 2시에 자요?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셔서 여기를 오십니까?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옵니다. 그래요? 아유, 원래 상당히... 잠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되게 부지런하네요. 예.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LH 투기 의혹 세종시로 번지나입니다. 그 작년 한 해 동안 그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세종시인데, 그 최근 LH 투기 의혹의 연장선에서 그 세종시도 수사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또 좀 높습니다. 예, 세종시가 이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44.9%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가 또 그 분양가 상한제를 또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분양가가 아예 시세 대비 아주 수억 원이 저렴하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 로또다, 또 당첨만 되면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제 불릴 정도였는데요. 특히 세종시가 이 행정 복합 도시로 또 LH가 또 사업을 주도한 만큼 이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관련된 글이 또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 특히 이제 세종시가 유독 그 외지인들의 토지 소유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투기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지인들은 실거주 목적이나 실소유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지난 14일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세종시 이제 순수 토지, 이제는 건물을 제외한 오로지 토지만 거래한 양, 토지 거래량을 보면은 총 1만 6천 필지 정도였는데요. 이 중 67%에 해당하는 한 만 필지 정도가 세종시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들이 이걸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번 수치는 2012년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래 이제는 최다 수준인데요. 네. 특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청와대와 국회, 나머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라면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했는데요. 그 시점부터 이제 토지 매매가 증가했다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투기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쪼개기인데요. 지분 쪼개기. 근데 이제 지난달 이제 세종시 조사 결과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된 토지가 380필지 정도 되고요. 이 중 100명 이상이 공유로 해서 쪼개기로 토지를 보유한 게 52필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연루된 이 조직적인 투기가 아닌가라는 점이 의심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세종시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죠? 예, 세종시 연서면에 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게 부지, 이 단지가 여기에 들어서기로 결정되기 6개월 전부터 현직 세종시 공무원 3명이 미리 땅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고요. 뭐 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3기 신도시, 특히 강명, 시흥 신도시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이 세종시에서도 이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이 이제는 계속 이제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제는 뭐 여론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문제는 이제 세종시는 개발 규모나 기간, 땅을 또 되팔았을 때 발생할 수익률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문제되는 이 3기 신도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강경 대응을 선언한 만큼 이 세종시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 세종시 개발이 좀 난감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여야가 모두 연루됐습니다. 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야도 모두 연루됐고 또 고위 공직자가 밀집한 이 세종시에 과연 국회가 칼을 댈 수 있나. 그래서 과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선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선거 끝나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진짜 쓴 웃음만 나옵니다 지금. 일단 계속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버티기 할까입니다. 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를 했는데
전국 평균 상승률이 19%에 이른다고요? 19%? 예, 아파트 공시가격이 그 부동산 세금, 특히 뭐 보유세나 종부세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이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다가 아파트 가격 자체도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가격이 뭐 자연스럽게 대폭 상승을 한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원래 부동산은 이제 공시가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그렇죠. 뭐 시세가 실제 거래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시가가 그동안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았다. 한 50에서 60% 정도였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게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 한 70%까지 따라왔고요. 정부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90%까지 현실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뭐 그 수순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한 20%, 그리고 경기도가 한 24%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 세종시가 전체 시도 지자체 중에서 최고인 평균 70%이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니까 그 방금 말했던 당첨만 돼도 로또라는 말이 입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보유세가 얼마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되나요? 예, 일단 국토부가 이제는 보유세 모의 분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한 올해 시세로는 한 10억 원, 그러니까 70% 정도 잡으면 공시 가격은 한 7억 원 정도라고 보면요. 보유세 납부액이 123만 원에서 한 160만 원으로 한 30%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보면 공시 가격 12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한 43% 정도, 그리고 공시 가격 15억 원인 경우에는 44% 정도 각각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20억 6천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은 서울 강남권과 같이 이제 중고가 이제는 아파트가 대다수 몰려 있는 곳, 이곳이 이제는 보유세 부담이 뭐 거의 작년에 한 5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유세가 다 오르는 건 아닌 게,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의 1주택자는 작년 말에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오히려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약 한 11만 원 정도 줄어들 예정인데요. 서울의 전체 공동주택의 한 70%, 전국적으로는 92%가 이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유세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문제인데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종부세 대상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30만 호였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70%가 늘은 이제는 51만 호가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됐고요. 특히 뭐 경기도나 부산 같은 경우에 4배 정도 증가했고요. 또 울산이나 충북은 그동안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140호 그리고 50호씩 각각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정부의 의도는 보유세를 올려서 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이렇게 내놓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결국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공급이 많이 되면서 이제 가격 하락을 주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야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 정도 매물량이 과연 시장에 나올까라는 걸 묻는다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미 발표하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징여나 매매를 통해서 이미 명의 정리를 다 끝내서 1가구 2주택과 같은 이제 징세 요인을 사전에 대비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자체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는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 보유해도 세금, 사실상 출구 전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이런 신호만 있다면 차라리 세금을 부담하고 나서도 이제 주택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오른다라는 인식이 이제 시장에 팽배합니다. 또 이 지역이 오르면은 인근 지역으로 매수나 전월세 수요가 몰리니까 또 풍선 효과처럼 좀 다른 지역에도 이제는 집값 상승이 또 이어지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의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치해 복권된 블라인드
블라인드 앱입니다. 네, 그 최근에 그 LH 측에서 현직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작성한 글을 두고 그 형사 고발을 했는데 이 글이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죠 블라인드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글입니까? 예, 뭐 LH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그 초기에 나온 글인데요. 이런 제목 자체도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 니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겠다. 이게 우리 회사의 복지니 안 입고 오면 이직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이유 있는 분노를 마치 열등의 의식 가진 자들의 모략인 것처럼 조롱하는 아주 부적절한 내용이었고 아주 이제는 분노를 일으켰죠. 근데 당장 그 LH 측에서는 이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블라인드 웹 자체가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LH 직원일 확률은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퇴사를 하거나 뭐 징계로 해고되거나 아니면 이직하거나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현직인지 아니면 전직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뭐 LH 측에서는 현직으로 확인이 되면 뭐 파면 조치와 같은 중징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일단 LH 직원 이메일로 인증한 자가 글을 남긴 이상 LH 역시 아마 이 게시글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라인드라는 이 사이트 이게 이제 보안이 되게 철저하기로 유명한데 누가 글을 썼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장 최고의 보안은 역시 아예 그 회사가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바로 블라인드가 딱 그 케이스인데요. 블라인드는 회원들의 데이터를 비공개 처리하는 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메일로 회사 인증을 해버리면 곧바로 이를 암호화해서 계정과 이메일 사이의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블라인드 측에서도 누가 글을 올렸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번 LH 형사고발도 좀 소득 없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H 이야기는 또 저희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